안녕하세요. 벤트 타는 쌍둥이 아빠 벤상입니다. 시승하실 때는 직진보다는 커브 주행 능력을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차량이 직진 주행 성능의 퍼포먼스를 커브를 돌 때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직진 주행 성능의 퍼포먼스에 대한 즐거움을 반감시키지 않고 커브까지 제대로 돌아가줘야 이 차량이 좋은 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스포츠 플러스에서 핸들을 감아서 이렇게 엑셀을 쭉 밟잖아요. 이 핸들을 거의 한 40%에서 50% 이렇게 확 감아서 악셀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의 쏠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돌아 나갈 때 동력이 부족한 부분에 동력 전달을 0에서 100까지 쭉 쏴주면서 이 차량의 자세를 바로 잡아주거든요. 언더스티어가 발생하는 거는 거의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오버스티어가 조금 나는 것처럼 안쪽으로 살짝 잡아주면서 차량의 자세를 바로 잡아주는 이런 느낌이 되게 신기하고 재밌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 커브를 돌아 나갈 때 원래 이 정도로 커브를 돌아 나갈 때 엑셀을 밟으면 차량이 한 두 번 반 정도 롤링이 좌우로 흔들리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한 번 약간 롤링이 있다가 바로 잡아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커브길에서의 주행 안정성이 있고 운전자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으면서 차량에 재미가 있는 차량인 거죠. 카드가 없습니다. 여기서 완만한 커브길을 악셀을 쳐서 이렇게 돌아보면 지금 한 85km 정도로 저렇게 완만한 커브길을 돌아 나갔는데도 크게 흔들림 없이 차체를 잘 잡아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전륜 기반의 가변식 사륜구동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륜구동 차량은 이 동력 배분의 이 비율 값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륜 후륜의 4대6, 5대6 이런 식으로 고정된 동력 배분의 비율이 있는데, 이 차량은 전륜 기반의 가변식 사륜구동 시스템을 쓰고 있기 때문에 동력 전달이 이렇게 고정 값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0에서 100까지, 그러니까 차량을 주행을 할 때 코너를 돌 때 바깥쪽에서 이런 동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쪽에 동력을 집중적으로 쏴주거든요. 그래서 이 커브길을 돌 때도 액셀링을 했을 때에 언더스티어가 나는 게 아니라 악셀을 밟으면 오히려 오버스티어처럼 안쪽으로 살짝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이 되게 신기하고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 차량을 타보지 않고 자료로만 봤을 때는 커브를 돌 때 액셀을 밟으면 언더스티어가 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조금 들었었는데, 실제로 이 차량을 타고 커브를 돌 때 엑셀을 밟아보면 그런 불안감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다시 앞쪽 커브길에서 커브를 돌아 나가 보겠습니다. 엑셀을 쭉 밟으면 안쪽으로 살짝 잡아주잖아요. 이게 가변식 사륜구동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커브를 돌아 나갈 때 엑셀을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쪽으로 살짝 잡아주는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느낌이 되게 신기하고 재밌는 느낌을 줍니다. 이제 직진을 할 때 퍼포먼스를 얼마나 내는지 좀 살펴볼 건데, 이 출력대별로 이 주행 느낌이 조금 달라요. 우선은 이 100마력대 차량에 해당하는 국산차로 치면 아반떼나 소나타 K5 이런 차량을 몰았을 때는 그냥 편안하게 이 주행에 크게 신경 안 쓰고 공路에서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200마력대의 차량을 몰았을 때는 몸이 약간 뒤로 젖혀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300마력대의 차량을 몰아보면 몸이 뒤로 느껴지면서 뒤에서 뭔가 훅 밀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400마력대까지 올라오면 몸이 뒤로 젖혀지면서 뒤에서 뭔가 누가 훅 밀어주는데 앞에서 뭔가 쭉쭉 당겨주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 드는 게 이 400마력대의 차량이거든요. 이 차량도 이 마력수가 421마력인데 앞에 방지턱을 넘고 나서 35km에서 풀악셀을 밟아보면 몸이 뒤로 젖혀지면서 뒤에서 밀어주는데 앞에서 쭉쭉 당기는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에서 브레이크를 밟아도 브레이크가 되게 잘 들어요. 차량을 주행을 해보면 2-3cm의 작은 유격으로도 차량을 쭉쭉 치고 나가는 그러한 퍼포먼스를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변속이 되게 빨리 되거든요. 이 차량을 주행할 때 변속이 되게 빨리 되는 이유는 DCT 미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 미션보다는 변속이 좀 더 빠를 수는 있겠죠. 클러치가 말 그대로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한쪽의 클러치가 1357단을 관장을 한다고 하면 나머지는 2468단을 관장을 하고 있고, 5단을 치고 가다가 내가 6단으로 변속을 하고 싶다 또는 4단으로 변속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반대쪽 클러치가 항상 4단이나 6단을 변속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5단으로 치고 가다가 변속을 했을 때 변속 속도나 반응이 빨리 올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3단으로 치고 가다가 엑셀을 쭉 밟아보면 RPM이 4,000, 5,000까지 그냥 쭉 올라가면서 4단으로 바로 바꿔주거든요. 이러한 변속 능력이 좋은 차예요. 컴포트 모드에서 이렇게 악셀을 밟는데도 불구하고 RPM이 레드존까지 바로 쭉 올라갑니다. 5,000까지는 기본으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 6,000이나 7,000 레드존까지 올라가는 시간도 되게 빠릅니다. 여기에서 쭉 밟아보면 지금 80에서 90, 100km까지 그냥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421마력이라는 출력이 주는 이 퍼포먼스가 변속이나 가속을 할 때 충분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에는 터보차저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엔진룸을 보면은 이 엔진 뒤쪽에 터보차저가 일반 터보차저의 차량보다는 조금 더 큰 터보차저가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차량에 설치된 이 터보차저 안에는 이 베어링이 롤러 베어링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베어링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롤러 베어링이 속하는 구름 베어링이나 미끄럼 베어링, 이런 베어링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고성능 차량에는, 이 퍼포먼스가 필요한 차량에는 이런 구름 베어링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조금은 가성비가 필요한 차량, 조금 저렴한 차량에는 미끄럼 베어링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차량에는 이 구름 베어링이 들어가면서 터보차저가 좀 더 빨리 터져주는 그런 장점이 있는 차입니다. 이 터보 차량의 차량을 주행을 할 때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게 터보렉이에요. 그러니까 가속을 하는 중에도 이 터보렉을 느낄 수 있지만, 제일 많이 터보차저를 주행할 때 터보렉을 느낄 수 있는 구간은 정차를 했다가 출발할 때, 그때 이제 느껴지는 터보렉이거든요. 이 정차했다가 엑셀을 밟잖아요. 그러면 차가 치고 나갈 때까지의 그 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엔진에서 이 배기가스가 나와서 이 터보차저를 지나고 인터쿨러를 지나서 엔진까지 들어가는 이 행정이 일어나야 이 차가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데, 내연기관 차량에서는 이 행정이 일어날 동안의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터보렉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차를 주행을 해보면 그 터보렉이 되게 짧아요. 그리고 이 차량을 주행해보면 블로우오프 밸브나 웨이스트 밸브나 스로틀 밸브가 여고 닫힐 때 그런 게 잘 작동을 해주거든요. 이런 게 작동을 잘 안 하게 되면 출력 저하나 꿀렁거림이라든가 이 바람이 빠지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차들이 있어요. 근데 이 차는 그런 점들을 되게 잘 잡아주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내연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약간의 짧은 텀 빼고는 엔진의 완성도가 좋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형 CLA 45AMG 모델을 탈 때 이게 업시프트가 반박자 느리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차를 이렇게 쭉 주행해보면 가속할 때 이 업시프트가 되게 빨라요. 그런 업시프트가 반박자 느려서 주행할 때 답답한 느낌은 없습니다. 여기서 쭉 밟아보면 잘 치고 나가잖아요. 직발에 있어서는 크게 나무랄 데가 없는 차량입니다. 직진을 할 때 엑셀을 풀악셀해서 이 차량을 한계치까지 쭉 몰아붙여도 잘 치고 나갑니다. 변속 느낌도 되게 좋고 치고 나가는 느낌도 좋고, 이 400마력대에서 느껴지는 몸이 뒤로 젖혀지면서 뒤에서 뭔가 밀어주는데 앞에서 좌석의 N극과 S극이 만나려고 쭉쭉 당겨주는 느낌, 그런 느낌이 되게 재밌어요. 지금까지 컴포트 모드로 계속 주행을 해봤는데 이제 엔진이 좀 예열이 됐기 때문에 스포츠 모드로 바꿔서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S 모드로 바꾸면 이렇게 RPM이 좀 올라가면서 차량의 소리가 좀 바뀌죠. 이 컴포트 모드 대비 이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는 차량의 서스펜션이 좀 딱딱해지면서 엔진의 소리도 훨씬 더 웅장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 엔진의 소리가 커졌다고 해서 그렇게 거슬리는 느낌이 아니라 AMG 차량이 추구하는 그런 사자울음 소리, 그런 사자울음 소리에 웅장한 듣기 좋은 소리가 느껴집니다.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악셀을 밟으면 브레이크 밟으면 브레이크도 정말 잘 들어요. 이게 앞바퀴에 6P 피스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되게 잘 잡히는 것도 있고, 앞바퀴에 브레이크가 되게 잘 들면 뒤에가 약간 들리는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뒤에가 약간 들리는 느낌도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스포츠 플러스에서도 풀악셀을 밟았을 때 주행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운전자가 안심하고 밟을 수 있는 거죠. 세울 때도 안심하고 세울 수 있는 거고, 여기서도 70km에서 약간 좀 밟아보면 80, 90, 100 바로 100km까지 올라가거든요. RPM이 4000에서 5000까지 바로 올라가면서 이 80km에서 100km까지 가는 속도가 1초도 안 걸리는 것 같습니다. 풀악셀을 밟았을 때 여유롭게 쭉 치고 나가는 느낌도 좋고, 거기에 이 사자울음 소리에 AMG 특유의 엔진 소리도 좋고, 백프레셔가 터지면서 뒤에서 팝콘 터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도 주행의 만족도를 극대화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스포츠 플러스로 놓고 주행을 좀 하고 있는데 뒤에서 팝콘 터지는 소리가 잘 들립니다. 근데 이 백프레셔 소리가
구형 CLA45AMG 모델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이게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이런 환경 규제나 그런 이슈 때문에 이런 백프레셔 소리를 조금은 낮춰놨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백프레셔 소리는 만족하고 주행할 수 있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벤츠 차량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이 전륜구동에 맥퍼슨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조금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벤츠 모델이나 AMG 모델, 263 같은 모델도 주로 전륜에는 멀티링크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벤츠가 이 AMG 모델의 이 원가 절감 때문에 넣었을 것 같진 않은데, 이 엔진룸을 보면 이래서 맥퍼슨 서스펜션을 썼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벤츠 모델, 그냥 일반 벤츠 모델이나 AMG 모델, 263 같은 모델을 보면 이 엔진이 엔진룸의 정 가운데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구조에서는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트럿 마운트가 멀티링크에서는 이 차량의 가운데 쪽으로 좀 들어와서 이렇게 구조상으로는 설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 대비 이 맥퍼슨에서는 이 스트럿 마운트가 이 차량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CLA45AMG 모델의 엔진룸을 보면 이 차량의 엔진은 다른 벤츠 차량의 엔진룸의 구조와 달리 엔진이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엔진의 오른쪽으로 여러 부품들이 위치해 있는데, 그런 구조상의 설계 때문에 아마 이 맥퍼슨을 전륜구동의 서스펜션으로 쓴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륜구동 차량이나 전륜 기반의 사륜구동 차량에는 맥퍼슨 서스펜션을 많이 씁니다. 포르쉐의 911이나 렉서스의 ES300H, BMW의 M3에도 전륜 쪽에는 맥퍼슨 서스펜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르쉐나 렉서스나 이런 BMW가 차를 못 만드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원가 절감을 위해서 맥퍼슨을 전륜에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구조상의 편리함, 설계의 용이함, 그리고 맥퍼슨을 썼을 때 그런 캠버각을 보완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들도 전륜구동에 맥퍼슨 서스펜션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맥퍼슨 서스펜션의 단점은 이 컨트롤함이 W15이나 멀티링크 같이 상하로 있는 게 아니고 로어암 하나만 있기 때문에 이 스트럿 마운트를 로어암에서 하나만 잡아주기 때문에 이 캠버각이 커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캠버각이 커지는 것 때문에 차량이 출렁거린다던가 커브를 돌아 나갈 때 차량이 뒤틀릴 때 접지력을 좀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커브를 돌 때는 엑셀을 밟게 되면 언더스티어가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차량에는 그러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륜 안티롤 바나 이 엔진 운전좌석 쪽에 스트럿 바가 들어가 있고, 스테빌라이저나 브레이싱을 많이 보강하면서 그러한 맥퍼슨의 캠버각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단점들을 많이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AMG 라이드 컨트롤 서스펜션이나 리미티드 슬립 디퍼런셜 같은 각종 전자제어 장치가 그런 맥퍼슨의 캠버각이 커질 수 있는 단점들을 보완해주기 때문에 이 차량을 가지고 커브를 돌아 나갈 때 캠버각이 커져서 주행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은 못 받고 있어요. 핸들은 이쪽 부분이 나파 가죽이 들어가 있고 이쪽은 알칸타라가 들어가 있어요. 핸들을 만질 때 촉감이 되게 좋고, 근데 이 알칸타라가 주행을 할 때 이렇게 한 손으로 돌려보면은 약간 미끄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땀이 많이 나는 분들은 이 알칸타라를 오래 주행을 하시면 보풀이 조금 일어날 수도 있는데 촉감은 좋아요. 그리고 이쪽에 이 두께가 약간 얇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AMG 라인, 그러니까 E클래스의 AMG 라인 모델을 타보시면 이쪽 옆에 타공이 들어가 있고 되게 두껍게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AMG CLA45 모델의 이쪽 부분은 약간 얇게 들어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핸들이 약간 좀 두꺼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조금 더 두껍게 설계를 해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